동화 속 나라의 다른 이름은 모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이든 될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죠. 요정과 함께 하늘을 날 수도 있고 회중시계를 든 토끼를 따라 깊은 굴속으로 뛰어들 수도 있습니다. 마법사와 함께 모험의 리더가 되기도 하고 사악한 마녀에 맞서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 동화 속 나라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녀는 오직 미모 하나만으로 스토리 전체를 날려먹으려 하죠. 원조공주병, 오늘의 주인공 엄지공주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병코 선생의 동화의 과학 집도를 맡고 있는 병코입니다. 오늘은 안데르센 시리즈 그 세 번째 주인공 엄지공주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에게 사랑을 받을 정도로 예쁘고 아름다운 여성이라는 것 빼곤 작품 속 엄지공주는 놀라우리만큼 존재감이 없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앨리스처럼 모험심이 강한 것도 아니고 도로시처럼 리더십을 발휘하지도 않습니다. 엄지공주는 주인공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울며불며 그저 좋은 일이 생겨나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런 엄지공주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스토리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 속에서 태어나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온실 안에 화초처럼 살아가던 엄지공주는 어느 날 두꺼비에게 납치를 당하게 되면서 뜻하지 않게 집 밖을 나오게 됩니다. 이후 몰려오는 온갖 생명체들의 애정러시로 뜻하지 않게 시련을 겪게 되죠. 바보 두꺼비의 신부가 되어 진흙탕 속에 갇혀 살 뻔했다가 두꺼비의 소굴을 탈출하면서 폭포 밑으로 추락할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풍뎅이에게 잡혀가 온갖 모욕을 겪는가 하면 땅속 마을에서 두더지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안정된 삶을 사는가 싶더니 또다시 앞못 보는 부자 두더지에게 팔려갈 처지에 놓이고 맙니다. 그러나 시련이 닥쳐올 때마다 어디선가 의로운 생명들이 나타나 열과 성의를 다해 그녀를 도와줍니다. 그러는 동안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작고 연약하다는 이유로 우리의 주인공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고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동화 속 나라인데도 말이죠. 이쯤 되면 답답했을 만도 한데 그러든 말든 안데르센은 엄지공주를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녀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신세 한탄을 하며 울먹이는 것 뿐이었습니다. 엄지공주가 유일하게 한 일은 죽어가는 제비를 돌봐준 일이었습니다. 엄지공주에게 땅속 마을에서 만난 병든 제비는 두더지굴에서 탈출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엄지공주의 보살핌을 받아 건강을 되찾은 제비는 굴속을 빠져나가고 이듬해 엄지공주를 다시 찾아옵니다. 은혜를 갚기 위함도 있었겠지만 여느 생명체들처럼 그 역시 연민을 느꼈겠지요. 제비는 엄지공주를 등에 태워 따뜻한 남쪽 나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나 남쪽 나라에 도착하기 무섭게 엄지공주는 꽃잎의 왕자에게 마음을 뺏겨버립니다. 왕자에게 마야라는 새 이름도 없고 날개도 달고 백년가약을 맺는 등 마치 이 남자를 만나기 위해 그동안 이리도 험난한 가시밭을 걸었나 하는 느낌으로 스토리는 엔딩으로 향합니다. 이렇듯 엄지공주가 꽃의 왕자의 품에서 호사를 누리는 동안 제비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언뜻 봐선 제비가 제일 불쌍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 더 불쌍한 이들이 많습니다. 함께 살 집을 짓던 두꺼비, 혼례를 준비하던 두더지, 은혜를 갚은 제비 모두 불쌍하지만 그중 생명을 바쳐진 나비가 제일 불쌍합니다. 두꺼비 집에서 탈출할 때 연잎에 자신의 몸을 묶어 엄지공주를 구해주던 나비는 혼자만 탈출하지 못하고 연잎과 함께 폭포수 밑으로 떨어져 운명을 달리하고 맙니다. 제가 어릴 적 읽었던 엄지공주는 꽃잎 왕자를 만나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무리할 안데르센이 아니죠. 원작의 엔딩은 조금 다릅니다. 제비는 덴마크로 날아와 어느 시인에게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전해주며 끝을 맺는데요. 시인은 필경 평소에 시인이라 불리기를 좋아했던 안데르센 자신일 것입니다. 그때 제비는 안데르센을 찾아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작품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모르는 여자에게 잘해줄 필요가 없더라. 죽을 힘을 다해 따뜻한 남쪽 나라까지 데리고 갔는데 가자마자 딴 놈하고 눈이 맞아 도망가더라. 예쁜 것들은 역시. 이런 식으로 신세 한탄을 하지는 않았을까요? 19세기가 되자 민주주의와 민족주의 물결이 전 유럽을 뒤덮었습니다. 크고 작은 혁명을 통해 절대왕정은 쇠퇴하고
공화정이 하나둘 수립되기 시작했죠. 또한 산업혁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서 자본주의 체제를 가속하게 됩니다. 분쟁이 끊이지 않던 독일과 이탈리아는 마침내 통일국가 되었고 1815년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면서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유럽은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평화는 문화와 예술 그리고 문학에 다양한 선물을 주었는데요. 무엇보다 큰 선물은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점입니다. 누구라도 성공하면 귀족 못지않은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한 거죠. 이런 19세기 한가운데 안데르센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구두수송공의 아들로 태어나 참담한 빈곤을 겪었지만 작가로 성공한 이후에 단 한 번도 하층민들과 교류하거나 사랑에 빠진 일이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항상 상류층을 향하고 있었고 오직 그들에게만 사랑을 갈구하였습니다. 그에게 있어 상류층과의 결혼은 빈곤의 때를 벗는 마지막 퍼즐이었습니다. 그러나 못생긴 외모와 서투른 연애 기술로 유명 작가가 되어서도 연애 관계에 있어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는 못합니다. 전 유럽이 우러러보는 작가로 우뚝 선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비록 작가로 성공하긴 했으나 이는 결코 그가 바라던 종착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귀족과 같은 상류층이 되길 바랬지만 출신에 대한 콤플렉스는 죽는 날까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엄지공주는 섬세한 묘사와 더불어 담백한 흐름으로 찬사를 받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유독 그의 작품답지 않게 스토리가 밋밋하기 짝이 없습니다. 엄지공주에는 작가 자신이 겪은 귀족 여성에 대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애증이 서려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을 관통하는 수많은 여성 중에 엄지공주의 주인공으로 한 사람을 꼽으라면 개인적으로는 스웨덴의 인기 가수 예니 린드를 꼽고 싶네요. 안데르센은 세상 누구보다 그녀를 사랑했지만 거절당할 것이 두려워 주번만 맴돌군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정식으로 사랑을 고백하지는 못했습니다. 프로포즈 대신 홍보대사를 자처하고 나서 그녀가 유럽을 대표하는 가수가 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어줬던 그의 행동은 작품 속 제비와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안데르센의 작품들은 창의성만큼이나 주목할 만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당시 동화의 영역에서 당연시되던 계몽주의의 올가미를 과감하게 벗어던졌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야기를 통해 억지로 교훈을 심어주거나 기독교적 권성징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동화가 교육이라는 목적성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비단 200여 년 전의 담론은 아닙니다. 여전히 아이가 읽을 동화를 선택하는 것은 부모의 몫이고 동화책을 집어든 부모는 아이에게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혹여 지나친 상상으로 아이를 혼란에 빠뜨리지는 않을지 고민을 하곤 합니다. 동화 엄지공주에는 아동에게 전해줄 교훈은 딱히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왜 20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명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교육적 가치에 치중했다기보단 작품의 완성도와 자신의 감정을 이입시키는 데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감성 그대로를 표현하는 이러한 성향은 작품의 엔딩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안데르센은 흥미진진한 전개로 플롯을 따라오게 만들다가 작품의 말미에 불쑥 나머지 이야기는 내가 알아서 상상해라 하는 식으로 마무리 짓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안데르센의 작품에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라는 엔딩 피날레를 찾기 어렵습니다. 대신 어른이 되어서도 잊지 못할 긴 여운을 선사해주죠. 완두콩과 공주 또는 벌거벗은 임금님을 두고 교훈동화라고 하는 이들도 있는데 이는 허영과 허세를 버려라 라는 교훈이라기보다 작금의 세태가 이렇지 않은가 하는 풍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 제일 밋밋한 동화 엄지공주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편부터 영상 형식에 조금 변화를 주었습니다. 보시기에 불편하다고 느끼셨던 분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조금이라도 업로드 기간을 당겨보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보잘것없는 영상과 콘텐츠에 이메일과 댓글로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병코 선생의 동화의 부학 집도이 병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